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공기가 비밀들로 웅웅거리고 매 걸음이 누군가의 꿈에 침입하는 듯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상상해보세요.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길, 안개가 발목 주위를 손가락처럼 휘감고 앞쪽에는 안개의 반쯤 삼켜진 이정표가 존재하지도 말아야 할 마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살아남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너무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걸 진심으로 즐길 때만요. 당신이 지금 어디서 듣고 있는지, 현지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 당신이 어디서 듣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놓고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안개가 축축한 양털처럼 달라붙으며 걷고 운동화가 갈라진 아스팔트를 스치며 소리를 냅니다. 여기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주가 셔플 버튼을 눌러 저를 저예산 공포 영화 속으로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정표에는 웰스메레라고 적혀 있는데 빅토리아 시대 시인이 투입했던 이름 같아요. 당연히 제 휴대폰은 먹통이고 이런 으스스한 모험에 배터리가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할 거예요. 공기는 젖은 흙 냄새와 뭔가 더 날카로운 타버린 설탕 같은 냄새가 나요. 재킷을 더 껴입으며 그래놀라바 하나와 어디 갔는지 모를 낙관주에 말고는 아무것도 안 챙긴 걸 후회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웰스미어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빛뚫린 지붕들, 하늘을 찌르는 교회, 첨탑 유령 이야기에 오디션이라도 하듯 깜빡이는 가로등들. 너무 조용해요. 찻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TV 소음도 없어요. 제 할머니께서는 침묵은 세상의 숨을 멈춘 거야 라고 하셨죠. 두 번의 전쟁을 겪고 톱질 소리처럼 코 고는 할아버지와의 결혼을 견디신 분이라 아실만해요. 그분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침묵을 믿되 등 돌리지 마. 지나치며 닫힌 가게를 보는데 창문은 때로 덮여 있어요. 안에는 마네킹들이 얼어붙은 듯 서 있고 플라스틱 눈이 반짝여요. 재미있는 사실, 마네킹은 원래 밀랍으로 만들어졌는데 빅토리아 시대의 몇몇은 가게 화재에서 녹아서 으스스한 웅덩이를 남겼어요. 몸서리치며 계속 걸어요.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요. 안개가 살아있는 것처럼 맥박치며 마을의 심장으로 나를 이끌어요. 이게 장난이면 치료비 청구할 거야 라고 중얼거리지만 제 농담을 들을 사람도 없어요. 거리가 좁아지고 자갈길이 미끄럽게 발밑에 깔려요. 학계에서는 인간이 감시당하는 걸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시선 탐지 가설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찬성 쪽이에요. 목덜미가 누군가의 악몽 속에서 나를 주목하는 듯 따끔거려요. 뒤를 돌아보며 깜짝 놀랄 장면을 기대하지만 안개와 그림자뿐이에요. 그래도 걸음을 재촉하며 심장이 싸구려 클럽의 베이스라인처럼 쿵쿵거려요. 앞에 모양이 나타나요. 술집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려요. Weary Traveler라고 적혀 있는데 너무 노골적이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창문은 희미하게 빛나며 따뜻함을 약속해요. 배고픔이 심해요. 그 그래놀라바는 이미 먼 추억이에요. 문을 밀자 경첩이 짜증이라도 낸 듯 끼익 소리를 내요. 안은 파이프 연기로 자욱하고 목소리들이 웅걸거려요. 바텐더가 유리잔을 닫고 있는데 그의 눈은 나를 수학 문제처럼 귀찮아하며 훑어요. 저녁이에요 라고 내가 캐주얼하게 말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가리켜요. 다른 손님들 플랫캡을 쓴 3명의 노인 은 맥주잔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그들의 얼굴은 비바람에 다른 오크나무 같아요. 차를 주문해요. 이런 데서 미심쩍은 A를 마실 만큼
멍청하진 않거든요. 바텐더가 까진 머그컵을 밀어주며 김이 물음표처럼 피어올라요. 차를 홀짝이며 혀를 대고 방을 둘러봐요. 벽난로가 타닥이며 석재 난로에 불꽃을 뱉어요. 그 위에 시계가 똑딱거리는데 바늘은 자정에 멈춰 있어요. 농담 첫 번째, 저 시계는 다이얼업 인터넷 시절부터 고장났을 거예요. 차는 쓰지만 나를 현실로 되돌려줘요. 의자에 기대며 술집의 따뜻함이 뼛속으로 스며들게 두지만 목덜미의 따끔거림은 멈추지 않아요. 노인 중 하나가 젖은 기침을 하며 뭔가 신참에 대해 중얼거려요. 다른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쪽을 흘깃 봐요. 좋아, 내가 그들 소문의 주인공이야. 엿들으려 하지만 밖의 안개가 소리를 억누르는 것 같아요. 대화에 질투라도 하는 듯. 할머니 목소리가 다시 떠오릅니다. 낯선 이는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일 뿐이야. 아마 할머니는 비스킷 하나로 이 노인들을 매료시키고 전쟁 일화로 분위기를 띄웠겠죠. 차를 마시고 머그컵이 배코리를 남겨요. 바텐더는 여전히 그 잔을 닦고 있어요. 형씨, 그건 이제 수술할 만큼 깨끗해요. 5파운드를 꺼내지만 그는 손을 내저어요. 첫 잔은 공짜야. 그가 자갈 같은 목소리로 말해요. 농담 두 번째, 으스스한 술집에서 공짜 차망한 지름길이네. 고맙다고 하고 일어나는데 추운 길을 걸어서인지 다리가 뻣뻣해요. 밖으로 나오니 안개가 더 짙어져 소용돌이 치며 뭔가를 꾸미는 듯해요. 술집 문이 삐걱 닫히고 거리가 더 좁아지고 그림자가 날카로워져요. 교회 첨탑을 향해 걸으며 그 윤곽이 안개의 등불 같아요. 주변 시야에 뭔가 움직여요. 커튼이 흔들리는 듯한 깜빡임. 멈춰서서 숨이 공기를 흐리게 해요. 안녕 라고 불러보지만 슬래셔 영화에서 먼저 죽는 바보 같아요. 대답은 없고 안개의 부드러운 쉿소리만 들려요. 농담 세 번째, 이 마을이 트리버드바이저에 있다면 별 하나 주고 올 거예요. 계속 걸으며 자갈길이 고르지 않고 심장이 북소리처럼 울려요. 웰스미어의 비밀은 가까워요, 느껴져요, 잡히지 않는 속삭임처럼. 첨탑이 더 가까워지고 그와 함께 답을 찾을 약속이 아니면 넷플릭스나 보며 집에 있었어야 했다는 후회만 더 쌓일 이유가. 안개가 끈질긴 전 애인처럼 나를 따라붙으며 술집을 나서고 웰스미어의 교회 첨탑은 여전히 안개 속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운동화가 자갈길을 질척이며 밝고 부자연스러운 고요 속에서 발소리가 울려요. 첨탑을 목표로 삼았지만 마을은 다른 계획이 있는 듯 비뚤어진 오두막집들이 늘어선 골목길로 나를 몰아넣어요. 창문은 어두컴컴하고 커튼이 눈꺼풀처럼 드리워진 채 비밀을 감추고 있어요. 지쳤어요. 다리가 무겁고 아무리 푹신한 침대라도 천국 같을 거예요. 그때 눈에 들어온 건 부드럽게 흔들리는 간판 빛바랜 글씨로 쓰인 조용한 여관이에요. 참 미묘하네. 웰스미어, 정말 미묘해. 문을 밀자 위에서 종이 깜짝 놀란 듯 짤랑거려요. 로비는 따뜻하고 오래된 나무와 라벤더 냄새가 나지만 잊혀진 빨래 같은 곰팡이 냄새도 살짝 섞여 있어요. 깜빡이는 램프 아래 접수 데스크가 있고 그 위에 펼쳐진 방명록은 페이지가 누렇게 변했어요. 데스크 뒤에는 은빛 머리의 여성이 뜨개질을 하다 고개를 들어요.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내 죄를 세는 듯해요. 방 하나 그녀가 나비 날개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네요. 네,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겁먹은 티 안 내려고 했어요. 그녀는 열쇠를 데스크 위로 밀어주는데 7번 방, 당연히도 이곳은 진부함을 사랑하니까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환영받는 곳에서 쉬되 너무 오래 머물지 마. 아마 이 여관이 수상하다고 눈치채고도 접수원에게 매력을 발산하셨겠죠.
방명록에 서명하는데 내 이름이 페이지에 외롭게 보여요. 다른 기록은 없고 그게 위험 신호인지 아니면 이 마을 관광청이 해고당해야 할 증거인지 모르겠어요. 엘리너 그녀의 명찰에 적힌 이름과 계단을 가리켜요. 위로 올라가서 왼쪽. 아침은 새벽에 나와.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쥐는데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찔러요. 계단은 밟을 때마다 삐걱거려 불평하는 듯해요. 농담 첫 번째 이곳은 내 오래된 대학 기숙사도 암성급 리조트처럼 보이게 해요. 복도는 좁고 벽지는 햇볕에 탄 피부처럼 벗겨져요. 가스등이 깜빡이며 그림자가 원한이라도 품은 듯 춤을 춰요. 7번 방문은 포도넝쿨이 새겨진 무거운 오크나무로 너무 생생해서 소름 끼쳐요. 안은 단출해요. 고모댁 다락방 분위기에 퀼트가 덮인 침대 서랍장 안개로 숨막히는 거리를 내려다보는 창문. 가방을 내려놓자 그래놀라바 포장지가 바스락거리며 나를 조롱하듯 소리를 내요. 침대에 앉자 스프링이 허벅지를 찔러요. 유령이 부우하며 튀어나올까 반쯤 기대하지만 나와 침묵뿐이에요. 창문으로 걸어가 유리가 손가락에 차갑게 닿아요. 밖에서 안개가 소용돌이치고 순간 망토를 두른 키 큰 인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눈 깜빡이기 전에 사라졌죠. 심장이 살사춤을 춰요. 심리학에서는 페로이돌리아라는 논쟁이 있어요. 무작위한 것에서 얼굴 같은 패턴을 본다는 거죠. 그럴지도 아니면 웰스미어가 내 머리를 가지고 노는 걸지도. 커튼을 치자 그 천이 먼지로 뻣뻣해요. 침대 옆 탁자에 서랍이 보여요. 호기심은 내 최악의 버릇이라 서랍을 열어요. 안에는 황동 회중시계가 있고 유리가 금가고 바늘은 자정에 멈춰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 회중시계는 1800년대의 신분의 상징이었지만 바닷물 때문에 망가져 선원들은 싫어했어요. 이건 무겁고 시간 이상의 걸 품고 있는 듯해요. 주머니에 넣어둬요. 내가 으스스한 골동품을 훔치는 그 녀석이 된 것 같네요. 여관은 조용하지만 평화롭지 않아요. 벽이 귀를 기울이는 듯 그 침묵이 어떤 소음보다 시끄러워요. 퀼트가 목을 긁으며 누워 긴장을 풀어보려 해요. 농담 두 번째, 이 침대가 귀신 들렸다면 임대료 청구할 거야. 천장의 물때는 추상화처럼 번져요. 뼛속까지 피곤하지만 잠은 위험해 보여요. 100년 뒤에 수염 기르고 복수심에 불타며 깨어날 것 같거든요. 삐걱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계단이나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방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림자를 훑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스등만 깜빡이고 창문에 안개가 달라붙어 있어요. 진정해 라고 중얼거리지만 목소리가 가늘어요. 죽은 휴대폰을 꺼내 검은 화면이 나를 조롱해요. 신호도 손전등도 신경을 달랠 밈도 없어요. 방을 서성이며 마루가 내 밀고를 하는 듯 삐걱거려요. 주머니 속 회중시계가 따뜻해요. 내 상상인지 아니면 저주받은 물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조짐인지. 서랍장 앞에 멈추자 오래된 거울에 얼룩이 져 있어요. 내 모습이 이상해요. 창백하고 눈이 너무 커서 좀비 영화 오디션 같아요. 더 가까이 다가가자 거울이 흐려지며 누군가 반대편에서 숨을 쉬는 듯해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오늘은 안 돼 라고 말하며 뻔뻔함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농담 세 번째, 이 여관이 에어비앤비에 있다면 과도한 으스스함으로 신고할 거예요. 열쇠를 쥐고 도망칠까 반쯤 생각하지만 어디로 안개 속으로 술집으로 엘리노의 뜨개바늘로 할머니의 지혜가 다시 떠오릅니다. 두려움은 손님이야 오래 머물게 두지마. 아마 차를 끓이고 유령들에게 꺼지라고 했겠죠. 억지로 침대에 돌아가 퀼트를 턱까지 끌어올리며 괴물 무서워하는 꼬마 같아요. 여관이 다시 삐걱거리며
파이프인지 더 나쁜 뭔지 모를 낮은 신음소리가 나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라벤더 향이 신경에도 불구하고 나를 달래요. 마지막으로 들리는 건 박안개의 부드러운 쉿소리, 내 이름을 속삭이는 듯해요. 잠이 나를 끌어내리지만 웰스미어에서 깨어날지 다른 어딘가에서 깨어날지 궁금해하며 잠들어요. 조용한 여관의 퀼트는 까끌거리지만 잠이 나를 파도처럼 끌어당겨요. 갑작스레 깨어나며 입안은 후회와 주어반의 차 맛으로 가득해요. 방은 어두컴컴하고 가스등은 마지막 힘을 다하듯 깜빡여요. 손으로 훔친 회중시계를 더듬어 여전히 따뜻하고 자정에 멈춰 있어요.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심장이 도둑질하다 걸린 듯 쿵쾅거려요. 밖에는 안개가 창문에 달라붙어 진흙탕처럼 짙어요. 여전히 웰스미어에 있군요. 훌륭해. 침대에서 다리를 내려놓자 마루가 엘리너에게 밀고 하는 듯 삐걱거려요. 운동화는 주어반의 트레킹으로 축축하고 배는 그래놀라바가 없는 것에 항의하듯 꼬르륵거려요. 가방을 챙겨 할즈번 방을 잠그고 나와요. 복도는 더 차갑고 벽지에 벗겨진 포도넝쿨은 이제 발톱 같아 보여요. 농담 첫 번째, 이 여관에 스파가 있다면 거미줄로 가득한 욕조뿐일 거예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엘리너는 없고 뜨개질은 데스크에 버려져 있어요. 방명록은 여전히 펼쳐져 있고 내 서명은 외롭게 남아 있어요. 아침 식사도 없네요. 새벽은 내가 꿈에서 안개와 얼굴 없는 인물들을 헤매는 동안 지나갔나 봐요. 비스킷이나 기적을 기대하며 로비를 둘러봐요. 대신 문이 살짝 열린 옆방을 발견해요. 호기심은 내 저주라 문을 밀자 경첩이 심술궂은 고양이처럼 징징거려요. 아는 시대극 세트장 같아요. 벨벳 의자, 제로 숨막힌 벽난로 잡동사니로 가득한 선반. 공기는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숨쉬기를 잊은 도서관 같아요. 탁자에 어지럽게 놓인 사진들이 눈에 들어와요. 틀은 변색됐어요. 하나를 집어 유리에 때를 닦아요. 흑백 사진 속 가족 엄한 아빠, 단정한 엄마 소름 끼치는 인형 눈을 한 두 아이. 그 얼굴들이 낯익어요. 마치 떨쳐낼 수 없는 꿈에서 본 듯해요. 다른 사진을 잡아요. 이번엔 오래된 옷차림의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광장이에요. 군중 속에 엘리너의 날카로운 광대뼈를 닮은 남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강변의 여성을 보여주는데 그녀의 미소는 위리 트래블러의 바텐더와 똑같아요. 맥박이 빨라져요. 이들이 그들일 리 없어요. 너무 오래됐고 마차와 가스 등의 시대에서 왔죠. 하지만 닮은 골은 섬뜩하고 웰스미어가 주민들을 재활용하는 듯해요. 재미있는 사실, 초기 사진은 피사체가 몇 분 동안 움직이지 않아야 했기에 사람들이 뻣뻣하거나 흐릿하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칼처럼 선명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과거는 내 생각보다 끈질기게 달라붙어. 할머니는 사진 앨범을 넘기며 한 번도 웃지 않는 먼 사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진은 순간을 가두지만 때론 그 이상을 가둔다고 하셨죠. 틀을 내려놓자 손가락이 따끔거려요. 인류학에서는 이미지가 힘을 가진다는 논쟁이 있어요. 어떤 문화는 사진을 피하며 영혼을 훔친다고 믿죠. 지금 그걸 비웃을 기분이 아니에요. 사진 더미를 뒤져요. 시계탑 사진이 눈에 띄어요. 바늘은 회중시계처럼 자정에 멈춰 있어요. 또 하나는 안개 속 등불이 빛나는 축제를 보여주고 얼굴들은 술집 노인들과 섬뜩하게 닮았어요. 웰스미어가 세피아 톤에 갇힌 것 같아요. 가슴이 조여와요. 나도 이 사진 속에 있을까? 어쩌면 그 생각을 밀어내요. 농담 두 번째, 빈티지 사진에 내가 있다면 더 나은 헤어스타일을 했길 바라요. 뒤에서 삐걱 소리에
사진들이 다그락거려요. 돌아보니 엘리너가 뜨개 바늘을 들고 전투 태세라도 취할 줄 알았지만 단지 무늬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피부가 따끔거려요. 감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시계탑 사진을 가방에 쑤셔 넣어요. 이제 저주받은 기념품을 모으는 중인가 봐요. 응접실이 좁아진 것 같아요. 벽이 호기심 많은 이웃처럼 기울어져 와요. 로비로 돌아가며 운동화가 바닥에 시끄럽게 울려요. 방명록은 여전히 거기 있고 내 서명 아래 희미한 연필 자국이 보여요. 누가 따라 그린 듯해요. 자세히 보지만 너무 빛발에 읽을 수 없어요.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쓰인 것을 믿되 누가 썼는지 의심해. 아마 방명록도 훔치라고 했겠지만 간신히 참아요. 밖으로 나오니 안개가 기다리고 소용돌이치며 내가 훔친 걸 안다는 듯해요. 사진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 얼굴들이 뇌리에 박혔어요. 가방을 툭툭 치며 회중시계와 훔친 사진을 느껴요. 농담 세 번째, 이 속도로면 가방에 웰스미어 박물관을 열겠어요. 마을은 조용하지만 비어있지 않아요. 안개 속에 숨은 눈들이 나를 느껴요. 자갈길이 첨탑으로 이끌고 매 걸음은 누군가의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는 듯해요. 닫힌 가게를 지나며 마네킹들이 내 인생 선택을 판단하듯 쳐다봐요. 안개가 소리를 억누르지만 한숨 같은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아요. 계속 가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내 뇌가 빈칸을 채운 걸지도. 어쨌든 계속 가요. 트리버드바이저 별점은 있고. 첨탑이 가까워지며 답의 약속 혹은 질문으로 위장한 더 많은 질문들이 기다려요. 안개가 내 발목을 잡아채며 웰스미어를 휘감고 훔친 사진과 회중시계가 가방 속에서 죄책감처럼 무겁게 느껴져요. 자갈길이 미끄럽고 운동화는 매 걸음마다 미끄러져 내가 슬랩스틱 코미디에 출연 중인 것 같아요. 마을은 너무 조용해요.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없고 삐걱거리는 셔터 소리만 가끔 들려요. 할머니는 세상이 너무 고요하면 뭔가를 꾸미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차를 저으시며 눈이 날카로워지셨죠. 차입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보신 듯. 지금이라면 할머니의 직설적인 조언과 제대로 된 차 한 잔이 절실해요. 첨탑이 가까워지지만 거리가 꼬여 마치 마을이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농담 첫 번째, 웰스미어에 도시 계획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장난꾸러기 목록에 올라갈 거예요. 판자로 덧댄 빵집을 지나는데 간판은 벗겨진 페인트로 매일 신선한 빵을 약속해요. 공기에서 살짝 탄 빵 냄새가 나는데 내 상상인지 유령 제빵사가 야근 중인지 모르겠어요. 배가 꼬르륵거리며 그 의심스러운 술집 차만 먹은 걸 후회해요. 계속 가려는데 소리에 멈춰서요. 낮고 깊은 종소리 종 같지만 더 깊게 가슴에서 울려요. 첨탑 방향에서 오고 초대가 아니라 명령 같아요. 가방을 확인하며 회중시계가 빛난다거나 터무니없는 짓을 할까 기대하지만 그냥 자정에 멈춰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 교회종은 시간을 알리거나 악을 쫓거나 재난을 신호하기 위해 쓰였어요. 때론 셋다요. 이 종소리는 세 번째 같아요. 역사학계에서는 종소리가 심리적 힘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 소리가 인간 행동을 형성한다고. 지금은 의심스러운 불빛에 끌리는 나방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종소리가 잦아들지만 발은 이미 소리를 향해 움직여요. 안개가 갈라지며 앞에 광장이 보여요. 거대한 시계탑이 교회와 붙어 있어요. 돌로 된 얼굴에 내 여관문이 포도넝쿨과 같은 조각이 있어요. 시계 바늘은 맞춰보세요. 자정에 멈춰 있어요. 훔친 사진을 꺼내요. 같은 시계탑 유리 위의 금까지 똑같아요. 피부가 따끔거려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빌어먹을 초대장이에요. 탑을 돌며 안개에 기단이 삼켜져 있어요. 교회는 잠겨 있고
철제 장식이 박힌 무거운 오크문은 포위를 대비한 듯해요. 종소리가 다시 울리며 이를 덜덜 떨게 해요. 농담 두 번째, 이 시계탑이 작업 걸려면 매력을 좀 키워야겠어요. 담쟁이 덩굴에 반쯤 가려진 연문이 보여요. 경첩은 녹슬었죠. 밀어보니 저항을 예상했지만 기다렸다는 듯 끼익 열리네요. 안은 어두컴컴하고 먼지와 축축한 돌 냄새가 가득해요. 휴대폰은 여전히 먹통이라 눈을 가늘게 뜨고 적응시켜요. 나선형 계단이 위로 뻗어 수세기의 발자국으로 매끄럽게 닳았어요. 종소리가 위에서 다시 울리며 심장이 드럼솔로를 쳐요. 계단을 오르며 계단이 내 인생 선택을 비웃는 듯 삐걱거려요. 회중시계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신경이 타버린 걸지도. 중간쯤에서 숨을 고르며 멈춰요. 벽에는 상징들이 새겨져 있어요. 원선 컬트 단체 채팅에나 있을 법한 이상한 낙서들. 손가락으로 하나를 따라가니 열기를 빨아들이는 듯 차갑죠.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오래된 표식은 오래된 약속이야. 이해 못하면 건드리지 마. 아마 이 호기심 때문에 뜨개바늘로 때리셨겠죠.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꼭대기에 방이 나와요. 천장은 그림자에 묻혀 있고 시계 톱니바퀴는 스팀펑크 악몽처럼 녹슬어 멈춰 있어요. 창문 하나가 회색 빛을 들이고 밖에 안개가 몰래 엿보듯 소용돌이쳐요. 종소리가 다시 울리며 귀를 막을 정도로 커요. 시계에서 난리 없어요. 톱니바퀴가 얼어붙었으니까. 공기 속 마을 자체에 있는 뭔가 다른 거예요. 창문으로 다가가 더러운 유리에 희미한 내 모습이 보여요. 순간 엘리너 같은 눈을 한 주름진 다른 얼굴이 보여요. 눈을 깜빡이니 사라지고 나만 남아 악몽을 본 듯해요. 농담 세 번째, 내가 이렇게 빨리 늙고 있다면 웰스미어의 스킨케어 비법이 필요해요. 뒤로 물러나 먼지 쌓인 바닥을 운동화로 스치며. 종소리가 멈추고 침묵이 더 무서워요. 기대감으로 무겁죠.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 계단이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벽의 상징들이 비난하듯 보여요. 밖으로 나오니 안개가 더 짙어 광장은 텅 비었어요. 시계탑이 뒤에서 어깨에 손을 얹은 듯 존재감을 뿜어요. 거기서 뭘 찾았는지 모르지만 퍼즐을 풀어야겠다는 중독이 생겼어요. 마을의 비밀은 안개 속 속삭임으로 더 커지고 너무 고집세거나 너무 멍청해서 돌아설 수가 없어요. 시계탑의 종소리가 아직도 뼛속에서 웅궁거리며 광장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데 안개가 전보다 더 짙게 깔려 있어요. 훔친 일지와 회중시계가 가방 속에서 나쁜 기운을 풍기며 무겁게 느껴져요. 자갈길이 더 미끄럽고 마치 마을이 자신의 비밀 아래에서 땀을 흘리는 듯해요. 운동화가 질척거리며 걸음마다 몰라스 같은 저항을 느껴요. 첨탑의 윤곽은 안개에 삼켜졌고 내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공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맥박치며 나를 마을 중심으로 몰아넣어요. 생각할 곳 덜 노출된 곳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비밀은 먼지가 쌓이는 곳에 숨어라고 하셨어요. 다락방을 뒤지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담은 편지나 장신구를 꺼내시면서요. 지금 웰스미어의 비밀은 먼지 더미 아래 묻혀 있을 거예요. 앞에 담쟁이 덩굴에 반쯤 가려진 건물이 보여요. 빛바랜 글씨로 도서관 앤드 기록보관소라고 적혀 있죠. 완벽해요. 이 마을에 답이 있다면 곰팡이 핀 페이지 사이에 숨어 있을 거예요. 도서관 문을 밀자 경첩이 방문객 알레르기가 있는 듯 징징거려요. 안은 방치된 시간 캡슐 같아요. 가죽 장정의 책들로 휘어진 선반 오래된 잉크와 후회 냄새로 가득한 공기. 가스램프 하나가 깜빡이며 제로 아워 계약이라도 한 듯해요. 두루마리가 쌓인 책상 뒤에서 안경이 장식품 수준으로 흐린 노인이 고개를 들어요.
뭘 찾으러 왔나 그의 목소리는 손에 든 양피지처럼 건조해요. 그냥 역사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해요. 그는 책들이 쿠데타를 계획하는 듯 쌓인 구석을 가리키며 선반 사이를 지나며 Annals of Wellesmyrna, Tides of Years 같은 제목이 새겨진 책 등을 손가락으로 훑어요. 바닥이 삐걱거리고 다시 그 감시당하는 따끔거림이 느껴져요. 사회학에서는 도서관이 집단 기억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선반에 무엇을 올리고 무엇을 숨기는지가 공동체의 진실을 정의하죠. 웰미어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탁지에 앉아서 시계탑 사진을 꺼내요. 가장자리가 말리고 세피아톤의 얼굴들이 내 연구 실력을 비판하듯 쳐다봐요. 포도농굴이 새겨진 책을 집어들어요. 여관과 시계탑에 있던 그거랑 같아요. 안을 보니 책이 아니라 일지예요. 손으로 쓴 글 잉크가 번지고 페이지는 가을 단풍처럼 부서지기 쉬워요. 작성자는 바인딩과 사이클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의식과 시간 같은 단어를 동그라미 쳤어요. 맥박이 빨라져요. 이건 역사가 아니에요. 빌어먹을 사용 설명서예요. 일지는 홀드를 지키는 종소리 마을을 영원한 자정에 묶는다고 언급해요. 애매해서 논문 마감 피하려는 교수 같지만 시계탑에 멈춘 바늘과 그 으스스한 종소리에 들어맞아요. 재미있는 사실 1800년대에 일부 마을은 타임볼을 사용해 시계를 동기화했어요. 매일 정오에 떨어뜨리며. 웰스미어의 종소리는 시간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잠그는 것 같아요. 페이지를 넘기며 시계탑에서 본 상징 같은 스케치 원선 눈이 아픈 낙서를 찾아요. 할머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오래된 말은 오래된 무거움을 짊어져. 그녀는 글 사이를 읽으되 느낌이 이상하면 책을 태우라고 했어요. 이 일지는 잘못된 느낌이에요. 마치 나를 되읽는 것 같아요. 계속 읽으며 새로운 손님 이 사이클을 흔든다는 구절을 찾아요. 좋아, 내가 관광객이 아니라 우주의 스패너가 된 거군요. 농담 첫 번째 시간을 깨고 있다면 존재 위기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거야. 삐걱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노인은 사라졌고 책상은 텅 비었으며 안경은 소품처럼 남겨져 있어요. 혼자지만 공기가 무거워요. 누군가 시야 밖에서 숨 쉬는 듯해요. 일지를 가방에 쑤셔 넣어요. 이제 으스스한 유물 도벽범이 된 거예요. 램프가 깜빡이며 그림자가 내 신경을 조롱하듯 춤춰요.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일어나요. 이런 데서 죽은 이를 깨울 소리를 내는 게 위험할 것 같아요. 문으로 향하지만 옆 선반에 더 많은 일지들이 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와요. 하나를 잡아 펼쳐요. 같은 필체 같은 상징이지만 더 새 거예요. 수십 년 후 날짜가 적혀 있죠. 작성자가 멈추지 않았거나 누군가 펜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한 줄이 나를 소름 끼치게 해요. 안개는 종소리가 묶는 것을 지킨다. 책을 탁 덮고 심장이 드럼 솔로를 쳐요. 농담 두 번째, 이 마을에 독서 모임이 있다면 가입 안 할 거야. 밖으로 나오니 안개가 기다리고 내가 뒤진 걸 화낸 듯 더 짙어졌어요. 도서관 문이 딸깍 닫히고 거리가 좁아지며 첨탑의 윤곽이 간신히 보여요. 가방 속 일지의 무게가 상기시켜요. 웰스미어는 장소가 아니라 함정이고 나는 그 미끼에 목까지 잠겼어요. 계속 움직여요. 안개가 속삭이고 종소리의 메아리가 내가 너무 고집세게 무시하는 경고처럼 남아있어요.